자, A 주머니에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 있다 라고 했네요.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시행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A에서 꺼내서 B에 넣고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공을 꺼내겠다 이런 얘기야.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다 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에서는 무조건 뭐가 일단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뭐 조건 확률이라는 게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 뭐 소수 중에서 뭐 짝수 이렇게 하면 소수가 아닌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확률 구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나오는 케이스 3가지 분해. 벌써 그거 중에서 이제 짝수가 몇 개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결론적으로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다 라고 하면은 B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는 내가 뭐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야.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공뽑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약간의 경험치가 필요해, 사실은. 경험치가 필요한데, 이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눈에 보이기는 처음에 좀 헷갈리게 보이거든? 그냥 케이스를 좀 잘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A에서는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자, A에서 만약에 검은 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에서 검은 공이 나왔으면 A에서 꺼낸 공을 B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 얘를 갖다가 뭐 흰이라고 한번 해보면 A에서 검은 공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검은색은 5개가 될 것이고 흰 공은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A에서만 흰 공을 꺼냈다라고 하면 검은 공은 4개가 되고 흰 공도 4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B에서 공을 꺼내는데 B에서 나오는 공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B에서 흰 공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도 B에서 흰 공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케이스하고 여기서 구하는 케이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B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니까 흰 공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내가 구해가지고 다 구해본 거야. 알아듣겠니?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은 뭐 A일 때 B일 경우를 구하라라고 하면 A일 때 B인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고 A일 때 B이면서 A인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흰 공이 나오면서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이니까 여기에서 세모 즉 네모 더하기 세모 분의 세모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뽑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A에서 꺼내서 B에 넣고 다시 또 B에서 꺼내서 다시 A에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A, B 중에 하나를 뭐 고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을 좀 여러분이 잘 분류하시면 되고 상황 분류할 때 그냥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쌤이 했던 것처럼 A에서 검은 공이 나와서 B에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B 주머니의 상황이 뭐가 되겠어? 바뀌겠지. 그래서 바뀐 거를 이렇게 천천히 다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케이스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A에서 먼저 검은 공을 꺼내야 되니까 A공이 8개, 7개인가요? 그러면 7분의 검은 공이니까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B주머니는 이렇게 됐고요. B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정리만 잘 해놓으면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A에서 흰 공이니까 7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분의 4가 된다. 이거 물론 뭐 2분의 1로 계산해도 되지만 어차피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할 때 뭐 하라 그랬어? 분모를 똑같게 맞추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8분의 4로 가면은 여기 7, 8에 56분의 8이 되고요. 여기는 56분의 15가 된다라는 갈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분모가 이렇게 똑같이 맞으면 각각의 분자를 더한 게 바로 분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흰 공 8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조금 익히기만 하시면 오히려 조건부 관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가볼게요. 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상자, 뒷면이 나오면 B 상자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거나 뒷면이 나오는 거는 뭐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A 상자를 택하는 확률도 2분의 1이고 B 상자를 택하는 확률도 2분의 1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하고 택한 상자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기로 한다.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색깔이 서로 같았을 때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색깔이 서로 같았을 때는 A를 택했는데 둘 다 뽑아보니까 둘 다 흰 공이거나 둘 다 검은 공인 상황을 말하겠지. B를 내가 만약에 택했어. 그쵸? 근데 두 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이거나 둘 다 검은 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상자 A를 택하였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보면 첫 번째, 내가 A를 택했을 때 같은 공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 B 상자를 택했을 때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뭐 공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구해보시면 일단은 A 상자를 택하는 경우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하시면 되고요. 자, 같은 것이 나온다라는 거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네. 일단은 분모는 뭐가 되겠어? 5개입니까? 4개입니까? 5개죠? 5개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하겠다라고 했는데 둘 다 흰 공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EC입니다. 더하기. 그냥 검은 공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3개 중에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건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B 택하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 몇 개니 얘는? 3개, 7개네요. 7C2분의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3C2가 되겠죠. 3C2.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4C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은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뭐 시험 대비 들어가면 공복기 문제만 좀 쭉쭉 뽑아가지고 또 표고리기 문제 쭉쭉 뽑아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좀 풀리기는 할 건데 어쨌든 조건부 확률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야 크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 우리 지난번 계산 풀어봤죠. 계산 문제.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공복기 문제. 이 3가지는 반드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표그리기 문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오히려 우리가 세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공복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계산은 뭐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계산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5C 10이죠. 10분의 얘는 1이고요. 얘는 3이니까 4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7C는 7, 6, 2로 나누면은 7, 3, 21 되겠네요. 21분의 그 다음에 얘는 3이고요. 얘는 6이니까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여러분이 이거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분모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 일단은 뭐 얘는 뭐 맞추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약분해 볼게요. 그럼 2가 되고 얘는 5가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이렇게 하면 21분의 5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6에다가 3이니까 이거 9네요. 미안합니다. 계산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3이고 얘는 7이 된다. 그러면 14분의 3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뭐 이거 통분 한번 해보면은 뭐로 통분 되겠어? 70으로 가면 되겠지. 70으로 가면 14개니까 14라고 보시면 되고요. 70으로 가면은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분모를 통분을 해주면 실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2개를 더한 거 29분의 A 상자라고 했으니까는 A 상자 거 1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기는 게 약간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요. 꼭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되어지면 나중에 뭐 하는 거야? 분모를 수렴수로 맞춰주는 거 알겠지? 분모를 맞춰주면 분자끼리 쭉 더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 딱 택한 어떤 그 케이스가 분자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방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수영이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뭐 어떤 확률을 딱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로 여러분에게 주는 경우도 있죠. 5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놓고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수영이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이는 설날에 A, B, C 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집에 와서야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 얘들아,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이게 바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였을 때 B일 거를 구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뭐 해야 돼? 보여야 되는 거야. 수영이는 5번 중에 한 번 모자 놓고 와. 그건 5분의 1이고 A, B, C 집을 방문을 했으면 조건부가 아니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모자를 놓고 올 수도 있고 안 놓고 올 수도 있겠지. 근데 모자를 놓고 왔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야? 제한된 조건, 제한된 조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조건부구나 라는 거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모자를 두고 왔을 때 어디에서? C 집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모자를 두고 오는 확률을 전부 다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A에서 놓고 왔을 수 있고 B에서 놓고 왔을 수 있고 C에서 놓고 왔을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설명 들으면은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데 실제 내가 좀 상황이 만약에 바뀌어서 풀려면은 해석이 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A, B, C를 차례대로 방문했다고 했으니까는 놓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거든? 그럼 A에서 놓고 올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A에서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A가 첫 번째 집이니까. 자, 그러면 B에서 놓고 올 확률은 뭐가 되겠니? 이것도 생각 없이 5분의 1 하시진 않겠죠? B에서 놓고 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니? A에서는 안 놓고 온다라는 게 필요한 거지. A에서 놓고 왔으면 B에서 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스토리 전체를 좀 다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5분의 4, A에서 안 놓고 왔으니까, B에서 놓고 왔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된대. 자, 이번에 C에서 만약에 놓고 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5분의 4가 A, B 두 번 들어갈 것이고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지금 보니까는 당연히 분모를 뭘로 맞추면 되겠어요, 얘들아? 125로 맞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125분의 25, 나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케이? 이 친구는 125분의 여기다가 5 곱해줬으니까 여기다가 5 곱해주면 2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125분의 4, 4,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한 거 45에다가 16 더하니까 얼마니? 61입니까? 61분의 C에서 놓고 왔다 라고 했으니까 C의 분자 16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좀 추우면 얘기하세요. 이따 켜줄게요. 391번. 약간 이런 운동 경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약간은 운동을 아무래도 좀 좋아하는 남자들이 좀 유리하겠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닙니까? 잘 해석할 수 있죠. 자, 4개의 야구팀 A, B, C, 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을 하기로 했다. A팀과 B팀이 경기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 경기하고요. C팀과 D팀이 경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방식대로 경기를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부터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가에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지금 가경기야. 얘도 사실은 가경기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B하고 C, D가 경기하는 거를 가경기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 A가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고 여기서는 C가 이길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D가 이길 수가 있겠지. 그럼 나경기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이제 우승한 팀, 여기서 우승한 팀이 뭐 하는 거야? 서로 경기하는 게 바로 나경기다라고 보면 되겠지. 가에서 이긴 팀끼리 경기하는 게 바로 나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땡땡땡 점점 표시했어요. 가에서 진 팀끼리 경기하는 게 다경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경기에서도 당연히 이긴 애가 있고 진 애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긴 애가 있고 진 애가 있고 그러겠지. 맞죠? 그러면 나는 뭐냐면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를 한대. 잘 봐봐. 나에서 이 점선이 패야, 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얘는 뭐냐면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나에서 이긴 팀은 한 번 더 경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거야. 결승전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이제 한 번 더 경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에서 진 팀은 뭐가 되겠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 졌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라에서 그리고 이제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라는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이제 여기서 경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긴 팀 나에서 이긴 팀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긴 팀과 라에서 이긴 팀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에서 경기를 하고 마에서 이긴 팀은 우승팀이 된다. 이러한 이제 구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계속 이기기만 한다면 얘들아 경기를 몇 번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이기기만 한다면 일단은 여기 가에서 이기면은 무조건 여기 나로 가겠죠. 그쵸? 나에서도 이기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로 가겠죠. 마에서 이기면 이제 우승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승까지 계속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몇 번이면 끝나는 거야? 3번이면 끝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이기는 게 아니고,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졌다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가에서 만약에 이겼어. 그럼 일로 오겠지. 근데 가에서 만약에 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2번 경기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이겨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겨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에서 졌다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됩니다. 그쵸? 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기고의 우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3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 3가지로 어떻게? 그냥 계속 이기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겼어. 근데 두 번째 게임에서는 졌어. 그 다음은 이기고에 우승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3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게임은 졌어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면 매 팀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A팀이 우승했을 때 그러니까 A팀이 우승한 거야. A팀이. 알겠니? 그러면 A팀이 우승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이기고 이기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고 이기고 이기는 그런 3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까 모자 놓고 온 거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황만 조금 더 뭐 하는 거야? 복잡하게 그냥 만든 것 뿐이야.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 그러니까 뭐 모자 놓고 왔다. 새집 방문했다. 모자를 놓고 왔을 때 씻어 놓고 왔다.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A팀이 우승했을 때 가에서 여기에서 이겼을 확률이 뭐냐? 이런 얘기잖아. 가에서 이겼을 확률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중에 2가지가 되겠죠. 처음에 이기고 같은 케이스로 가에서 이겼던 거고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이기고도 가에서 이긴 거고 그쵸? 그러면은 지고 이기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걔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3가지 케이스를 내가 분류를 한 다음에 3가지 케이스의 분모를 뭐하고 세팅을 맞추고 나면 각각의 분자를 모두 다 더한 게 분모가 되고 알겠어?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한 게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에서 이 정도보다 더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 여러분이 이해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게 공뽑기, 모자 놓고 오기, 우산 놓고 오기, 이제 뭔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는데 이제 어쨌든 뭐 약간 이렇게 운동 경기가 나오면 조금은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자,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고야. 두 번째는 A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졌습니다. 지고, 그 다음에 이기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가에서 지고, 그 다음에 이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두 번 만약에 져버리면 걔는 탈락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기거나 지거나 얘들아 무조건 우리가 뭐인 거 다 알 수 있어?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 8분의 1이죠. 얘는 16분의 1이죠. 왜? 계속 2분의 1씩만 곱해질 거니까. 맞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16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분자 모두 더하는 거 4분의 2개 더한 거 3. 이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 PQ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7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좀 한번 보면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 공뽑기 아니면 공뽑기라는 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공을 뽑든지 아니면 뭐 모자를 놓고 오든지 뭐 운동 경기라든지 그런 게 아닌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표야 그냥. 알겠니?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는 표 그리기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도 몇 문제 풀어봤었죠. 그렇게 구하시는 게 확실하게 편합니다. 표는 어떤 상황이라고 뭔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또 두 가지의 경우 이렇게 엇갈리게 있는 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암 환자가 만약에 100명이 오면 98명은 제대로 걸렸다고 하고 암이 실제 한 병이 있는데도 2명은 뭐 한다는 거야? 당신이 안 걸렸습니다. 오진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92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나는 암에 안 걸렸어. 근데 당신 안 걸렸습니다. 라고 말할 확률이 몇 퍼센트? 8%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에게 안 걸렸어 하는 게 92%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이런 거 딱 보고 이게 표그리기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왜 표그리기야? 실제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진단?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표야. 이걸 표로 그리면 되게 단순한데, 이렇게 풀면, 이제, 구색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표 한 번에 딱 그리는 거 없나? 기능이? 몇 곱하기 몇 해가지고. 자, 여기는 진단입니다. 여긴 실제예요. 자, 구분하시고요. 걸렸다, 안 걸렸다, 개. 걸렸다, 안 걸렸다, 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무조건 퍼센트만 보시고 이제 좀 하면은 안 되고요. 물론 뭐 사람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뭐 100으로 놓든지 좀 뭔가 복잡하면 1000으로 놓든지 뭐 그런 상관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환자 400명이니까 실제 암에 걸린 사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0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 600명을 진찰을 했습니다. 1000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있죠. 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할 확률이 98%야. 그치? 그러면은 400에다가 또 0.98 곱해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2%야. 2%는 100명당 2명, 400명이니까 몇 명이 되겠어? 8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00에서 1 빼니까 390이며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편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실제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은 92%야. 그러면 실제 안 걸린 사람을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잘못 썼다 얘들아. 여기가 잠깐만요. 실제 400명. 이거는 걸렸다. 맞네.
자, 그 다음에 실제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이 92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할 확률이 100명당 몇 명이야? 8명이잖아.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이 9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할 확률이 8%가 되겠죠? 100명 중에 8명이에요. 8명. 그러면은 6, 8에 뭐가 되겠어? 4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빼니까 55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니? 560명입니까? 여기는 뭐가 되니? 440명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갑시다 그러면. 자, 1000명 중 임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1000명 중 임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1000명 중 임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죠. 조건부는 꼭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보통 이제 A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때라고 하면 이거 조건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조건부는 무슨 때라는 그 때가 무슨 때라고? 제한사항이 있을 때라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1000명 중에 임으로 한 명을 뽑았다 이게 무슨 제한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확률이야. 1번은 그냥. 자,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은 뭐냐? 그러면은 진단상으로 암이니까 1000분의 뭐가 되겠어? 440 이렇게 되겠죠. 0.44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25분의 11 이렇게 계산 나올 수가 있습니다. 40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25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이게 먼저 공부가 되겠지. 그러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이게 진단이니까 440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실제 암에 걸렸다 392가 되겠지. 이거를 계산하든 440분의 48을 계산해서 이래서 그거를 하든 빼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풀었어요? 저 이렇게 갈 게 아닌데? 너 표만 그리고 왜? 이거 풀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조건부 확률이 안 풀리는 경우는 독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조건부가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독해가 조금 까다로운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도시의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이 20%는 영업용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실제 이제 자가용, 영업용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옳게 봤냐, 잘못 봤냐 이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 일단은 일단은 표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고와 동일한 전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봤더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였다 그랬어? 90%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이 72라는 게 바로 뭐야? 자가용이라고 할 확률이 72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80% 20% 선생님이 이제 100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럼 자가용은 80대고요. 영업용은 20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이 90이라고 했잖아. 90. 그러니까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보는 게 90이고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보는 게 10%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70이라는 거는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고 이 8이라는 거는 자가용을 자가용이 아니게 영업용으로 본 거를 말하겠지.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영업용으로 본 거야, 이게. 영업용으로. 그치? 옳게 본 거니까.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본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표를 이렇게 일단 그리셨으면 여기까지는 일단 잘 한 거예요. 자, 그랬죠? 이거 그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이 이거다라고 했거든? 여기는 조건부라는 느낌이 조금은 없어요, 사실. 조건부는 들어놓고 A일 때 B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 전반의 흐름이 지금 뭐냐면,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목격자는, 자가용인데?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목격자가 본 차량이 실제 자가용이라는 거는 이 앞에 뭐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목격자가 본 게 자가용일 때 그게 생략된 거지.
목격자가 본 게 자가용일 때 그게 생략된 거야. 알겠어? 왜 그러냐면은 이 문맥상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증언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신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문제는 뭐냐? 아,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 자가용. 그러니까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목격자가 말한 자가용이라는 차량이 실제 자가용일 확률이 얼마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모는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은 목격자가 자가용으로 본 거 전체에서 그치?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게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칸은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야. 여기 있는 칸은 뭐야?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야. 분모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72하고 2를 더한 74가 목격자가 어쨌든 자가용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대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볼 수도 있고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74가 될 것이고요. 그게 실제 자가용이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72가 분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72 더하기, 그냥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주면, 여기 있는 거를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고, 얘는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니까, 이거 두 개인 70 뭐가, 4가 자가용으로 일단 본 거야. 그치? 그런데, 실제로 자가용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가용은 72가 돼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예요? 37분의입니까? 37분의 3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고요. PQ를 더해봐라 했으니까 73이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독해력이 조금은 어쨌든 필요한 그런 문제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대 기출문제인데, 사실 경찰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는 거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정도 되면은 모를까. 경찰대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1등급 맞는 애들이 경찰대 시험을 보면 한 60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능 1등급을 노리는 애들이 경찰대를 갈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한번 원서를 넣어. 왜? 시험장 분위기도 느끼고 이제 그것도 체크하고 막 이러려고. 그 경찰대는 수능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볼 사람은 풀어봐도 되는데, 근데 이 문제하고 똑같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백인, 흑인, 동양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표 그리는 문제가 두 가지거든. 근데 얘는 세 가지. 백인, 흑인, 동양인이 있고, 그거를 잘 봤다, 잘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 그리기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여전히 그냥 4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백인, 흑인, 동양인, 개. 여기는 구분, 잘 봤다, 잘못 봤다, 여기는 개. 이런 식으로만 표가 들어오면 됩니다. 백인이 80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가 이제 80명 잡아주고, 흑인 10명, 동양인 10명, 10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쵸? 자, 문제 조금 풀어줄게. 사실, 위하고 똑같은 문제기는 해. 구성된 어떤 동네가 있고요. 범죄사건이 일어났다. 목격자는 범인은 동양인이라고 진술을 하였지만, 아까 똑같아. 그러니까는 자가용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문제를 보고, 이 마플 교과서가 위에 문제를 조금은 더, 약간 쉽게 더 만든 거야, 그냥. 자, 근데 이제 가까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신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할 확률은 뭐라고 얘들아? 0.9다. 그러니까 90%로 얘가 잘 이렇게 구분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뺑소니 차량 있지?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볼 확률이 그것도 90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여튼 뭐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표부터 한번 이제 그려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뭐 0.9는 90%니까, 얘는 뭐 8명이고 72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1명, 얘는 9명, 얘는 1명, 얘는 9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0명이 되고요. 얘는 90명이 된다. 이 정도의 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릴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부 확률 이런 문제들은 약간의 그냥 독해 문제가 성이 강해요. 이런 거 무조건 그냥 조건부 확률이고 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뭐 인종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 백인을 뭐 동양인으로 보고 흑인을 동양인으로 보고 판단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백인을 뭘로 본 거야? 백인으로 본 거야. 맞죠? 그럼 얘는 뭘로 본 거야? 백인을 잘못 봤어. 백인을 뭐라고 잘못 봤어? 잘못 봤는데 잘못 본 경우에는 백인을 뭘로 본다고? 동양인. 그러니까는 이 8명은 뭘로 본 거야? 동양인으로 본 거지, 동양인으로. 되나요? 흑인 9명을 흑인으로 본 거고요. 흑인 1명을 흑인도 뭘로 본다고? 동양인. 동양인이 본질을 좀 잘 저지르나? 어쨌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동양인이야. 하여튼 얘는 그 뭐야? 얘는 동양인. 맞죠? 동양인. 동양인. 그러니까 이게 본 개념이에요. 본 개념. 그 다음에 얘는 뭐 동양인으로 본 거고요. 뭐 동양인들 언급은 일단 없네. 하여튼 얘는 뭘로 봤는지 몰라. 얘는 뭐 흑인일 수도 있고 뭐 백일 수 있겠지. 문제상으로 보면.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진술한 범인이 실제 동양인일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은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한 거 동그라미 쳐보면 이거 동양인이죠. 이거 동양인이죠. 이거 동양인이야. 그치? 목격자가 본 동양인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8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제 무슨 동양인. 실제 동양인 몇 명 있습니까? 9명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이 명확하게 됐으면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는 게 뭐 어려움은 없겠지. 그러니까는 아까 문제하고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어쨌든 이거 이제 그 기출이기도 하니까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 조금은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각각의 상황이 얘는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거고 얘는 영업용을 영업용. 그러니까 얘는 목격자 눈에 영업용으로 보인 거야. 영업용으로. 맞지? 얘는 목격자 눈에 영업용으로 보였고 얘는 목격자 눈에는 자가용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인종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뭐 백인을 동양인을 좀 편하게 이렇게 줬는데 인종을 잘못 봤을 때는 뭐 백인을 뭐 동양인과 흑인으로 볼 확률은 또 뭐 여기서 퍼센트가 또 들어가 버리면 더 복잡해지지. 뭐 50대 50 이렇게. 그러면 실제 여기는 8명 중 몇 명이? 4명이 뭐가 되는 거야? 동양인이 돼야 되겠지. 알아듣지? 그 문제는 얼마든지 복잡하게 될 수 있어. 상황만 꼬아놓으면 그럼 너네는 이제 이게 안드로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리만 딱 해놓으면 확률은 그래. 특히 이제 이쪽 조건부 확률은 정리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정말 쉬워지느냐 복잡하냐의 차이가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표 그리기 문제는 아무리 어렵게 해도 대부분이 늘 선배들 보면 다 맞춰. 틀린 사람 거의 없어. 그럼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집중 공부할 거는 바로 뭐야? 오히려 공뽑기야. 공뽑기. 주사위를 던져. 뭐 3의 배수가 나오면은 A 주머니. 3의 배수가 아닌 B 주머니. 그럼 A 주머니 뽑아내면 3분의 1 되겠죠. B 주머니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A에서 뽑아서 B에다가 넣어. 그러면 이제 그런 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A 주머니 뽑아낸 게 3분의 1이고. 그치? 그러면 A 주머니에서 검은색 꺼낼 수 있고 흰색 꺼낼 수 있잖아. 그럼 검은색 꺼냈을 때 B의 개수. 흰색 꺼냈을 때 B의 개수. 다시 맞춰놓고. 그리고 또 B에서 또 하나를 꺼내. 그러면은 B가 또 검은색이고 흰색이니까 처음에 두 가지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각각이 또 두 개로 나눠지겠지. 그럼 4가지 케이스가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을 더 가면 또 8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 수능에는 사실 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하면은 16가지가 경우수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럼 되게 복잡해지니까 A씨와 하라고 안 해버리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정리라고 정리.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어떤 시행이 갈 때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딱딱딱 체크하고 가서 나중에는 뭐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
쭉쭉쭉 뽑아가지고 계산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경험치가 쌓이면 이게 그냥 귀찮은 문제지 뭔가 되게 난이도 있는 막 고난이도 문제는 사실은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조건부 확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